선생님 자고 싶은데 그래도 1000위까지는 하고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켰어요. 네. 자, 생태계와 상호작용 44페이지. 44페이지. 우리 앞에 개체군 상호작용은 저번에 했죠. 44페이지. 자, 우선 군집 봅시다. 군집. 자, 전번에 배웠던 거는 전번 시간은 개체군 했었고요. 개체군은 특징이 뭐냐면 같은 종이야. 같은 종. 근데 군집은 뭐냐면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모인 걸 군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닌 거죠. 개체군 A, 개체군 B 애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닌 애들끼리 만나면 어떻겠어? 종자가 다르니까 싸우겠죠.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생태적 지위가 있어요. 지위. 뭐냐?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체군이 있어. 다 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류도 있고 이끼도 있고 균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에는 개체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이 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먹이지위. 그러니까 먹이지위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공간지위.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지위, 먹이지위, 이 지위들이 높은 종자를 우점종이라고 불러요. 우점종. 그 군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근데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점종을 아무나 제가 좀 우세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군집을 대표하는 우점종이다 하려면 좀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가장 높은 종을 그 군집의 대표 종이라고 부르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가난할 빈 아니에요. 상대 피도가 가장 높은 종을 군집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우점종이 뭐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점종이 뭐냐 물어보려면 우리 방영구 이제 했잖아요. 뒤에 방영구 나오겠죠? 방영구에서 여기서 우점종이 뭐냐 물어보면 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 밀도를 알려면 우선 밀도를 알아야 되지. 상대 빈도를 알려면 빈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대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애들 중에 조사한 모든 애들의 성적의 합 중에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곱하기 100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 하는 거잖아요. 몇 등? 그거야. 이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전체 방영구 면적에 특정 종의 개체 수가 몇 마리 있냐? 앞에서 나왔는데? 요건 나왔어, 하나. 요만큼 면적에 개체 수 몇 개 있게. 이게 뭐라 그러죠? 그치, 밀도라고 했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 요만큼 면적에 얼마나 있느냐. 요만큼 면적에 3마리 있는 거하고 요만큼 면적에 30마리 있는 거야. 당연히 얘가 밀도가 높겠죠. 그럼 얘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 밀도는 얘가 높겠죠. 그럼 얘가 상대 밀도가 더 높으니까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큰 거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특정 종의 밀도. 자, 그리고
얘는 전체 방형구 수야. 얘는 면적이 아니라 숫자를 세는 거야. 방형구. 그러니까 요 방형구의 요거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요 종이 여기만 모여 살아. 그럼 또 우점종이 아니야. 여기 치우쳐 사니까 좀 찌그러져 있는 거지, 한쪽에.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출현해. 그러면 좀 얘는 안 가는 곳이 없네? 그러니까 우점종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를 세는 거야. 이때는 개수는 상관없어. 개체 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냐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빈도.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정이가 일반인데 일반에만 보여. 그러면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1반, 3반, 9반, 12반 계속 보여. 얘는 왜 이렇게 자주 보여? 이게 빈도가 높은 거예요. 자, 정이야. 일반에만 있어. 전체 방형구의 면적. 이거는 면적이야. 다시 면적이 나왔어. 숫자가 아니야. 전체 방형구의 면적 중에 특정 종의 점유 면적. 이거는 또 어디서 보이느냐가 아니지. 정의는 너무 정의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면적은 좁잖아. 그쵸? 전체 방형구의 면적, 특정 종의 면적이 이한이 정도 돼야 되겠죠? 면적,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도. 자, 피도가 높다 하면 뭐냐면 전체 방형구 면적 중에 자, 전체 방형구를 이렇게 나눴어. 근데 정의가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자주 보여. 근데 정의 하나만 보면 뭐 요렇게 보였어. 근데 이한이는 이렇게 보였어. 그러면 누가 피도가 높은 거예요? 그치. 이한이가 피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 방형구 면적 중에서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이 높은 거. 그러니까 개미가 정의가 개미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로따로야. 이제 지금 그 얘기는 끝났어. 개미가 여기서 아무리 빈도수가 많이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도 코끼리 한 마리 있으면 귀 이렇게 그리면 끝나지. 코끼리는 이렇게 코끼리 한 마리 있으면 피도는 코끼리가 더 크다 인 거죠. 피도는 그렇지만 요 세 개가 다 갖춰줘야 우점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연습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걸로 이제 방형구 해가지고 우점종 찾는 거 뒤에 이제 계산해 보는 거 방형구에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천이 들어갑시다. 천이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천이잖아. 천이 다음에 뭐야? 아, 고민되네. 할까 말까. 1003이죠. 1003 다음에 뭐야?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졸릴까봐. 네. 천사를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천이는 엄청 중요하다. 수능에도 잘 나와요. 수능에 잘 나오니까 어디에도 잘 나와. 그냥 잘 나와. 자, 긴 세월에 걸쳐서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변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류와 수가 변해가니까 우점종이 변해간다고 하면 뭐 마찬가지예요. 긴 세월. 자, 그래서 긴 세월에 걸쳐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이 밤중에 변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천이라고 한다. 천이. 자, 근데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 그러니까 첫 번째 군집의 우점종이 되는 그 지방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겠죠. 이 개척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처음 들어볼 거야. 지의류라고 불러요.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 뭐라고? 개척자. 그 개척자를 개척하는 사람, 개척자가 아니야. 개척자는 이제 개척하는 그 식물을 뭐라고 하냐? 동물도 없는 그 거기서 지의류라고 불러요. 이 지의류는 뭘 지의류라고 부르냐면 균류. 균류가 뭔지 알아요? 버섯, 곰팡이 그런 애들이에요. 곰팡이류. 얘네와 조류. 새 아니야. 미역 뭐 이런 애들도 조류인데 식물 중에 조금 이제 그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은 좀 떨어지는 식물.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얘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이제 완벽한 그 식물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금 하등한 식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공생하는 뒤에 이제 군집의 상호작용 할 때 나와요. 상리공생하는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하는 지의류. 그래서 곰팡이하고 광합성이 곰팡이 얘네는 뭘 하냐면 이제 물을 끌어다 줘요. 얘한테 물이 필요. 광합성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는 광합성에서 얘한테 양분을 줘요. 그래서 서로 윈윈 상리공생하는 애들 지의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의류가 이렇게 생겼어. 바위에 이렇게 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얘가 이끼네? 근데 이끼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이끼로 오인하기 쉬우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균체라고 부르는 곰팡이와 수백만 개의 조류가 엮여져 있는 균류와 조류의 상리공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요렇게 이끼가 아니야. 얘네는 균류와 조류의 상리공생. 뭐? 지의류. 그럼 딱 지나가다 보면서 애들이 여기 나무에 뭐 이끼가 꼈어. 어머 어떻게 바위에 이끼가 꼈어. 바위에 얘가 이끼인가 봐. 그럼 이제 얘기해줘야지. 아 진짜 생명 배워야 된다니까 사람은. 바위에 있는 건 이끼가 아니라 지으류란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5페이지로 넘어가면 1차 천이. 1차 천이는 불모지야 불모지. 그러니까 불모지니까 막 그 바위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바위. 그 바위에 개척자가 들어와서 개척자 아까 뭐였죠? 지의류가 들어와서 시작되는 건데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가 있어요. 건성천이는 건성건성하는 천이. 아니 그게 아니라 습 딱 나오죠? 메마른 땅. 이거는 습한 땅. 그래서 이 건성천이는 척박한, 습성천이는 약간 뭐라고 하냐 습지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를 얘기해요. 미안해. 어디 갔냐 얘냐. 네, 자 그래서 자 건성천이는 용암, 황무지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얘기한다. 아까 개척자 누구라 그랬죠?
지으류. 그렇죠. 지으류. 지으류. 자, 얘가 개척을 다 하고 나면 지으류가 개척해갖고 열심히 거의 뭐 그냥 뭐 하루 이틀이 아니야.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려요. 지으류가 다 개척해서 이제 바위를 자르고 이제 거기를 땅을 이제 조금 비옥하게 만든 거. 물도 끌어다 놓고 얘네가 죽었다 살고 이제 시체들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선태류가 나오는데 이 선태류 이름이 뭐냐면 이끼선자예요. 그럼 태는요? 이끼태자예요. 뭐예요? 그럼 이끼 식물이에요? 네. 이끼류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진 거야? 하여튼 이끼류가 자라요. 이끼. 그 다음에 이끼류가 자라. 이끼가 자라요. 근데 이끼는 얘하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바위에 딱 붙어 있었잖아. 나름 얘는 뿌리도 있어. 헛뿌리. 그래서 이끼 이렇게 뽑아보면 밑에 헛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끼가 몇십 년을 이제 우점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원이 돼. 초원이 돼요. 그 다음에 관목이 자란다. 목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이 뭐예요? 나무. 나무인데 무슨 나무? 키 작은 나무. 아이씨 또 키 작은. 그래. 키 작은 나무. 풀보다 좀 큰 나무. 자, 그 다음에 나무 중에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와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양수림, 음수림. 자,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우점종이 될까요? 뭐가 더 나중에 우점종이 될까요? 그래서 두 개 호남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양수림하고 음수림이 섞여 있어. 음수림. 너무 힌트 줬네. 세상에. 순서대로 써버렸네. 자, 양수림이 먼저 와요. 관목이 자란 다음에 양수림이 우점종이 돼요. 그 다음에 양수림과 음수림이 혼합해서 자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극상은 뭘 극상이라고 하냐면 천이가 다 진행이 돼서 최후에 나타나는 우점종. 최후의 가장 안정된 집단. 최후의 가장 안정된 집단. 그러니까 이 극상에는 음수림이 우점종이 되는데 우점종이라 해서 음수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으류, 선태류, 초원, 관목, 양수, 음수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음수림이 가장 많이 번성한다. 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잘 자라잖아요. 풀 자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목이 자랄 거 아니에요? 나무야. 그래 이제 풀이 조금 막 자라다가 관목이 자라면 얘가 좀 덜 자라. 많이 못 자라. 왜? 얘가 가리니까. 그 다음에 양수림은 엄청 커요. 햇빛을 엄청 잘 받아서 그러니까 얘가 막 엄청 키다리나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쫙쫙 뻗어서 가면 얘가 해를 다 받아서 엄청난 광합성 양으로 엄청 큰 나무들이 돼요. 숲에서 보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이 돼. 근데 큰 나무들이 되고 나면 뭐가 문제냐? 어린 나무들이 이 양수림의 어린 나무들이 잘 못 자라. 왜냐면 양수림이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떨어져서 자랄래니까 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자라. 잘 못 자라. 그러니까 누구가 잘 자랄 수 있어? 음수림의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음수림들이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나봐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햇빛이 막 너무 많이 내리쬐니까 양수림한테 못 견뎠어, 음수림이. 그래서 양수림이 막 자랄 때까지 음수림은 찌그러져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얘가 다 자랄 때까지 버틴 애들은 나중에는 극상에 오를 수 있다. 잘 참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기다리면 극상에 오를 수 있다. 근데 내가 풀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면 가늘고 길게 처음부터 가늘고 길게 가던지. 자, 습성천이는요. 연못이나 호수. 그러니까 우선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을까? 누가 필요가 없어? 그렇지. 지으류가 필요가 없어요. 개척자, 바위, 황무지 이런 데서 개척하는 지으류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뭐부터 시작할까? 초원부터 시작해요. 초원. 이게 중요하지. 초원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왜? 물이 많으니까. 습성, 수분이 많은 데서 하니까 여긴 초원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요 중간에 선태류가 개척자가 될 수도 있다. 선태류 뭐라 그랬죠? 이끼 식물. 이끼 식물. 아, 왜 이름이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뒤는 똑같아요. 외울 거 없어. 초원부터 시작한다만 외우면 돼. 습성천이는 개척자, 지으류가 없다.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그 극상은 항상 누구다? 음수림. 극상은 항상 음수림. 자, 그럼 2차 천이는 뭘까?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1차 천이 한 거예요, 1차 천이. 아, 뭐예요? 아, 천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2차 천이는 왜 뭐예요? 똑같은데 뒤엔 똑같아. 하나만 외우면 돼요. 건성천이가 지으류부터 생각해서 지으류부터 많잖아요. 지으류, 이끼 식물, 초원, 관목, 키 작은 나무,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이것만 외워. 습성은 물 많으니까 초원부터 시작해. 뒤에 똑같아. 자, 2차 천이는 불났어. 불이야. 또는 버려진 경작지. 또는 뭐 양분이나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산불, 산사태, 홍수 막 이런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예 맨 땅이 아니지. 맨 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천이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 그래서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얘도 개척자가 누가 아니야. 개척자가 누가 아니에요. 그렇지. 지으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으류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또? 그렇지. 초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야? 그럼 습성천이하고 2차 천이하고 같잖아요. 외울 필요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1차 천이만 외우면 돼요. 개척자는 초원. 얘도 초원. 얘만 지으류.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천이 과정에서 최후로 나타나는 가장 안전된 거지. 뭐라고? 빨리 대답. 극상. 누구? 온대지방은 대체로 음수림. 왜 음수림이라고? 어린 나무. 음수림의 어린 나무는 그늘이 형성이 돼야 자랄 수 있다. 반대로 양수림의 어린 나무는 강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잘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수림이 승자가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밑에 과정이 나와 있죠? 척박, 바위. 그래서 지으류, 선태류, 이끼, 초원, 관목, 양수, 혼합, 음수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이거 또 안 눌렀나? 자꾸. 네.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내일 찍을게요. 내일 학교에서 봐요. 안녕. 잘 자요.